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최종 점검 16번째 문제풀이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의 문제를 풀어보아 본시험 적응력을 높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에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1번 역할 상실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 상실, 관계 위축이 있습니다. 지문 2번 우울증은 증가되고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3번 근로소득은 감소됩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 등이 이유입니다. 4번 감각 기능은 저하되고 5번 질병 회복력도 저하되며 이것은 노년기 신체적 특성입니다. 2번 2번에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하는 것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는 것은 개별 여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와 가족 간의 협력이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조절도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개인적 대처는 노년의 삶을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 강화는 국가와 사회의 노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3번 3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은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3번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 및 노인의 노후의 건강정지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위 지문을 정리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 4번에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복지용구 비용과 3번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4번 시설급여 이용 시와 5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각 20%를 부담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합니다. 6번 6번에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제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7번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는 것은 계획된 서비스 외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8번 8번에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지문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고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와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 9번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은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과 노인권리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번 10번에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1번 11번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는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피해 사실을 묵인하는 것과 5번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문 2번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는 것은 업무 배치 등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4번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에게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자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12번 12번에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는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해서는 안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2번 업무 내용을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3번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3번 제시된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반응은 5번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14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때 대처는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5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는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집니다. 2번 대상자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17번
17번에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고 햇빛에는 약합니다. 3번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 폐결핵으로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4번 결핵은 주로 공기를 통하여 감염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18번 18번에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로 인하여 폐순환량이 감소합니다. 지문 2번 섬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4번 체내 산소량도 감소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로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19번 19번에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수분 섭취 권장을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설사를 줄이거나 예방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설사 관련 요인으로서 장애 감염,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 하재 등 약물 남용 등에 의해 유발됩니다. 하재는 설사가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20번 20번에 천식 대상자가 제시문과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의 순서 나열 문제는 진행사항을 상상을 하면서 정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제시문은 단순 암기사항입니다만 다만 제시문에 가압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와 나압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는 마지막으로는 둘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문에서 시작이 모두 가압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이므로 다음 순서를 찾아야 합니다. 흡인, 즉 입으로 빨아들여야 하므로 나압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압은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입니다. 다음 순서의 연결은 숨을 들이쉰다가 있는 라압은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쉰 숨을 내쉬어야 하므로 깊게 쉰 숨을 내쉰다가 있는 지문 답은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나, 마, 라, 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관지 확장 흡인기는 기도를 이완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1번 21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박동수와 2번 혈액순환은 감소됩니다. 3번 심근의 탄력성은 저하됩니다. 지문 5번 하지정맥류는 발생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22번 22번에 관절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5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지문 1번 통풍은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번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3번 골연화증은 뼈가 가늘어지고 연해지며 형태가 변형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증상입니다. 4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하여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23번 23번에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염 발생은 증가됩니다. 3번 난소 크기가 축소됩니다. 4번 질의 수축력과 5번 여성 호르몬 분비는 저하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여성 생식기관은 난소, 난관, 자궁, 질을 말합니다. 24번 24번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는 것은 소양증 등입니다.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는 것은 협심증 등입니다. 3번 새벽에 쏙쓰림 증상이 있는 것은 위궤양 등입니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당뇨병 등입니다. 25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가족의 방문 횟수를 늘립니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3번 주변 환경을 친숙한 환경으로 유지시킵니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합니다. 26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4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고,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는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27번 27번에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은 금지합니다. 3번 운동 중에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5번 개인의 운동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운동합니다. 28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낮에 졸고 있으면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3번 잠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하거나 오후에 카페인 음료는 금합니다. 5번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수면량이 줄어들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경우입니다. 29번
2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코올 섭취 과다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즘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으로 나타납니다. 2번 완치 이전이라도 성생활을 금하지 않습니다. 3번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합니다. 5번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 등의 복용은 성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0번 30번에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을 일으킵니다. 다른 지문들은 약물 중독 위험을 낮춥니다. 31번 31번에 절주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공복 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3번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하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를 마시게 합니다. 4번 집안에 술을 두지 않습니다. 5번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게 합니다. 32번 32번에 요양보호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보고의 중요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의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 후에 내용을 조정하고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4번
34번에 요양보호사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35번 35번에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한 대상자의 유치 도뇨관은 의료인에게 제거를 의뢰합니다. 2번 의치 처리는 가족에게 확인하고 의논합니다. 3번 눈을 감지 않고 있을 경우 눈을 감겨줍니다. 4번 분비물을 닦아주고 바로 눕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후 처리는 보통 의료기관 등에서 합니다. 36번 36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건강한 쪽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힙니다. 2번 마비된 쪽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줍니다. 3번 입안 건강한 쪽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5번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마비된 쪽 오른쪽을 확인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37번 37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텔레비전 등은 꺼줍니다.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는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해 줍니다. 4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합니다.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게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38번 38번에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에 녹여 마시게 하는 것과 2번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하는 것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거나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하는 것은 사례나 질식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하면 기침이나 구토 유발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이 되어야 합니다. 투약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39번 39번에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점적하는 방법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귀약 점적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합니다. 2번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하지 않고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번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합니다. 4번 기약 투여 후에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약은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점적합니다. 40번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는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인 소관사항으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의료인의 소관사항입니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는 것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사 부위는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41번
41번에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왼쪽을 휠체어를 놓고 옮깁니다. 2번 휠체어 의자 깊숙이 앉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고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깁니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확인하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중간중간 말을 걸어 살펴봅니다. 42번 42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배설할 때 주변은 텔레비전을 켜거나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2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상 옆에 준비합니다.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5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방수포를 먼저 깔고 다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43번 43번에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고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섬유질 섭취와 복부 마사지 시행으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번 미리 따뜻한 물로 데운 변기를 데워줍니다. 4번 배설 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둔부는 수시로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2번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교환합니다.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그지 않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워줍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5번 유치도뇨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46번 46번에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2번 잇몸 압박 예방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주는 이유가 아닙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에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방수포를 머리부터 어깨 밑까지 깔아줍니다. 3번 수건을 어깨 아래에 놓고 가슴 위까지 감싸줍니다. 4번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에 접어 넣습니다. 5번 패드가 없으면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로 말아서 사용합니다. 48번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번 발가락 사이는 비누를 이용해 씻은 뒤 헹굽니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면 제품 양말을 신깁니다. 5번 따뜻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갔다가 자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줍니다. 49번
49번에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할 때 대처는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가 열이 있을 때 목욕을 시키는 적절한 대처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목욕 유의사항으로 요양보호사는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목욕을 거부할 때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고려해서 혼자서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50번 50번에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기는 것은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방법이 아닙니다. 51번 51번에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편마비 쪽이 어딘지, 협조 가능한 쪽은 어느 쪽인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이 건강하고 협조가 가능합니다. 지문 1번은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팔로 침대 난간을 잡고 있어 틀렸으며, 지문 2번과 4번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측면에서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며, 지문 5번은 침대 위쪽으로 대상자를 당겨 올리는 그림입니다. 3번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있는 왼팔을 침대 난간을 잡고 있는 그림이며 적절하고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점으로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합니다. 52번 52번에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2번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위 닭과 같이 구축은 반복되지 않는 자극에 의하여 근육이 지속적으로 오그라든 상태를 말합니다. 53번 53번의 제시문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의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로 가져와서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가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벌써 답은 지문 2번이나 3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내려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채워진 자동차 안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어야 하므로 답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가 와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밖으로 나오기 위해 가압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입니다.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목적이니 휠체어에 앉는 순서인 라압은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나, 다, 가, 라가 맞습니다. 54번 5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동에는 어느 쪽이 건강한지를 파악하고 건강한 팔에 지팡이 든 손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는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이고 내릴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이 건강하고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상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정리하면 지팡이가 먼저, 다음은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 즉 오른쪽 다리가 따라오는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55번 (55번에) 제시된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와 같이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는 척추 고정판에 대상자를 고정하는 것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눕히기 방법과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제시문을 볼 때 대상자를 들어서 바로 고정판에 올려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으로 가져와 놓아야 합니다. 답은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가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은 고정판에 대상자를 올리기 위해 대상자의 몸을 기울여야 하므로 가압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몸이 기울여지면 그 공간에 고정판을 넣습니다. 라압은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고정하는 것으로 나압은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입니다. 따라서 3번 다, 가, 라, 나가 맞습니다. 56번
56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안전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안전 손잡이의 모습입니다. 57번 57번에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3번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립니다. 4번 흡인병의 분비물은 바로 버립니다. 5번 카레트는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참고사항의 설명은 흡인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58번 58번에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스밸브는 잠깁니다. 3번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후 안전조사가 끝난 뒤 전기를 사용합니다. 4번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습니다. 5번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에 젖지 않게 합니다. 59번 59번에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은 1번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콘센트 보호용 커브는 씌워 사용합니다. 4번 의료기기용은 반드시 접지용 3핀을 사용합니다. 5번 누전 차단기의 스위치는 전류가 차단되도록 열어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60번에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치아 손실 및 씻기 장애 대상자의 음식은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하고 크기를 작게 하여 섭취를 돕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거나 아삭한 질감을 활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조리 방법은 음식이 딱딱해지는 것으로 치아 손실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 조리 방법이 아닙니다. 61번 61번에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5번 낮 동안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은 전체 난방을 합니다. 2번 창가에는 화분을 놓지 않습니다. 3번 습도는 40 내지 60%를 유지합니다. 4번 자연 채광은 살균 등 신진대사를 좋게 하나 직사광선은 커튼 등을 사용합니다. 62번 62번에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행 방법이 아닙니다. 63번 63번은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는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온수기의 온도는 낮추어 놓습니다. 2번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합니다. 3번 욕실에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번 비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65번
65번에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6번 66번에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되었는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7번 67번에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홍차를 제공하는 것은 오후에는 금합니다. 3번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저녁에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합니다. 4번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는 것은 장기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5번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를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68번 68번에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으로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돕기 방법입니다. 69번 69번에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망상과 도덕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70번에)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는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에)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입니다. 지문 1번 일기 쓰기 인지 자극 프로그램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합니다. 3번 양식이나 선택 질문을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관심을 주제로 쓰게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진압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는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말의 내용을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3번. (73번에)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5번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가 맞습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들다가 적절하게 도왔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돕기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의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76번 76번은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으로 옳지 않습니다. 77번 77번에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은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가 지문 중 가장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응급처치는 응급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79번
79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패드는 대상자의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과 오른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입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또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점검 16번째였습니다. 본시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 반복과 매회 출제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집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신 공부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